네, 안녕하십니까. 시어머니의 권혁대 PD입니다. 2023년이 드디어 밝았는데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작년에 우리 너무 힘들었잖아요. 좀 그런 힘든 점들 훌훌 털어버리고 희망찬 2023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구독자분들이라면 아마 교통, 이런 자동차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요. 교통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이신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안 보실 수 있는데 저랑 동갑이에요. 네, 세상 모든 나이를 저 혼자 다 먹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좀 억울하고 네, 좀 슬퍼지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서울시 의회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도 대충은 아실 것 같아요. 서울시의 조례를 뭐 이렇게 같이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예산 같은 것들 심의하는 그런 집단인데 네. 그런데 그 안에서도 교통위원회라고 네. 하는 집단이 어떤 것을 하는 곳인가? 우선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는요, 도시교통실, 서울시 도시교통실과 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이 네 가지 부서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부서에 대해서 행정적인 감시, 견제,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함부로 쓸 수 없게끔 하는 그러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천만 대한민국 남한 인구의 5분의 1이 서울에 산단 말이에요. 수도권에. 그러면은 이 서울시의 움직임이나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 지자체에도 좀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서울시 의회가 예산 전용한 것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런 것을 발의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이끌게 되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 5분의 1이 살고 또 수도이다 보니까 저희 서울시 의회는 국회 법안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가는가 보면서 그거와 같은 기조로 조례를 내기도 하고 하는데요. 서울시의회 조례가 타 지자체의 조례에 재개정의 아이템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그리고 전국구로도 법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무게감이 네, 엄청나실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작년의 일을 바탕으로 올해는 네. 좀 어떻게 변할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2022년 하면은 아무래도 제일 국민들의 기억 속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게 그 이태원 참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할로윈데이 때 발생한 이태원 참사인데 이 참사를 통해서 이 교통계 쪽에도 좀 변한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좀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 시행이에요. 근데 이거는 물론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막은 게 아니라 이 사기업 자체에서 이제 행동한 것이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이 직장인들이 버스를 타려고 해도 만차인 버스만 지나가니까 지하철을 아무래도 더 이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라든가 전차 내 밀집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과부하가 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태원 참사도 결국에는 이 좁은 지역 내에서 밀집도가 너무 생겨서 발생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좀 이에 대한 우려가 큰데 좀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우선 지하철 내, 역사 내 혼잡도 자체는 뭐 광역버스 입석 금지를 시행하기 전에도 많이 있었던 문제이고요. 사실 저는 제 지역구 강동이거든요. 강동이 이제 5호선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는 그 지하철 혼잡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태원 사고가 터졌었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 지역 주민분들이 이 불안이 더 심해지셨어요. 그래서 좀 증차를 해달라 혹은 배차 간격을 좀 줄여달라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시 의회가 뭔가를 이걸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지하철을 관장하는 교통공사 측에서는 혼잡도 150이 넘었을 때 저희가 증차를 하겠다. 그냥 내부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뭐 행정적인 법이라든지 그런 구속력이 전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150이라는 기준을 맞춰놓고 본인들이 혼잡도를 측정을 했는데 150이 넘었다? 그러면 좀 고려를 해보겠다. 이런 정도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러한 서울시 전역의 지하철 혼잡도 같은 경우는 결국에 증차를 하려면 예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를 조정해야 이 밀집도가 좀 분산이 되는데 이 수요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증차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증차를 하려면은 한 차에 한 6, 70억이 들어요. 네,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좀 국가에서도 같이 보조를 해서
점차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 10량 정도가 같이 운행을 하죠? 네. 지하철 가격이 상당히 비싸네요. 와.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밀집도 150을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네.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대략적으로 이 밀집도 150이면 한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 열차 한 량 있죠. 네네네. 거기에 160명이 들어가는 게 100%예요. 아, 네네. 그 차에 들어있는 인원이 160명이면 100%, 150%가 되려면 240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 차 안에 240명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 그래픽으로 보면은 앉아 계신 분 말고 네. 이 사이에 네. 한 5줄로 서시면 240명이 들어가더라고요. 앉는 부분이 네. 원래 7명 정도 앉았었거든요, 한 줄에. 네. 근데 거기가 지금 열차가 좀 개량되면서 다 6명으로 줄인 아, 열차도 많아요. 네네. 그래서 앉는 분들은 좀 줄어들었고 네. 서 계신 분들이 좀 더 늘은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네. 수용 인원이 돼야지 우리가 증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네. 거죠. 사실 상당히 좀 힘든 기준이긴 하네요. 좀. 제가 그래서 네. 정말 화가 많이 났던 게 네. 이미 150을 상회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늘리지 않는 곳이 분명히 있어요. 네네. 내년에는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알면서도 된 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하라고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거기다 앉혀놓은 건데 왜 그 일을 하지 않고 싶어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직무유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되고 나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발주하고 주문하고 선로에 놓고 하는 데만 해도 수개월은 걸릴 거 아니에요? 한 2년 걸린다고. 2년이요? 네. 와. 지하철 만드는데 좀 오래 걸린다 하더라고요. 저도 뭐 한 6개월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니라는 생각이었어요. 뭐 요즘에 뭐 카플레이션 자동차 받는데 오래 걸린다 이거는 별로 저기도 아니네 비교할 바도 못 되네요. 일단은 지하철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그리고 그것을 어쨌든 하기 위해서는 이게 서울시 의회에서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 사실 이 밀집도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은 더 우라통이 터진 게 요즘 좀 있습니다. 네. 바로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이른바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증액된 예산이 그들이 제시했던 것에 비해서는 좀 너무 적게 됐다 해서 그쪽은 이제 1월 2일부터 시위를 재개하겠다라고 했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면은 모든 수법을 다 동원을 해서 막겠다 이런 지금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하필이면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오늘이 1월 2일이에요. 좀 전에 네. 했더라고요. 맞아요. 삼각 지역에서 아예 탑승을 못하게끔 네.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내일 다시 1박 2일 예정으로 집회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그 당시에도 전장현 시위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강동에 있는 천호역, 강동구청역에서 일주일 동안 시위를 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저희 강동 주민들은 천호를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다른 데로 갈 환승역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막고 서 있으니 다들 지각을 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못 가시고 얼마나 우라통이 정말 터지시고 저도 사실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저도 출퇴근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대체 수단이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대체 수단도 버스를 타고 뺑뺑 돌아가야 하고 버스를 타면 계속 막히잖아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추운 날에 참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저에게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물어봤어요. 교통공사 사장님께 대체 왜 전장현 시위를 막지 않으십니까? 하니까 교통공사에는 사법권이 없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같이 막아줘야 하는데 막으려면 이제 뭐 끌어내거나 하는 걸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하면은 고소를 당한다는 거예요. 예, 신체에 몸을 댄다, 손을 댄다. 휠체어도 본인들의 신체라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휠체어를 함부로 이렇게 손을 대거나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뭐 부서진 기물들, 파손된 것들 이런 거는 이제 민사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민형사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서 막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너무 뭐 강경하게 대응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결국 다 시민이고 또 서민이들입니다. 뭐 내가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를 타고 가겠죠. 하지만 지하철을 타고 그것도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일을 하러 가는데 그것을 막겠다는 거는 정말 그냥 시민을 볼모로 우리에게 돈 달라 요구하는 거로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뭐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시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버리고 증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수준에 맞춰주지 않았다고 또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PD가 의정부 살아요. 아, 네. 네, 의정부면은 항상 1호선을 타고 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항상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1호선은 그래도 별로 시위를 안 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1호선을 네. 하면 네. 이제 1호선에 무서운 분들이 많다. 근데 얼마 전에 시청에서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제 친구도 의정부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1시간 동안 지하철이 문을 열고 네. 근데 또 1호선은 외부잖아요. 맞아요. 추운데 문 열고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친구도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근데 이제 전장현 시위가 보면은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난폭하긴 해요. 솔직히 네. 난폭하고, 그다음에 사실 요구하는 것도 예산 증액을 요청을 했던 게 1조 원이 넘게 요청을 했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성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네. 것이기도 한데,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보장이 되기는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네.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 의회가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는 인력사 1동선으로 해가지고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 이게 한 번에 다 들어가고 또 한 번에 들어가고 해서 장애인분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이 하려고 예산을 굉장히 많이 쏟고 있어요. 그래서 한 90% 정도는 지금 서울에 있는 역에는 다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장애인분들이 무리 없이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그렇게 넣었거든요. 할 수 있도록 몇백억을 다 증액해서 넣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이제 모든 지하철역 100%다 이동권이 완성이 될 거고요. 또 버스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장애인분들이. 저상버스로 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지금 당장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해라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 주장하시는 부분을. 네. 근데 버스가 아직 사용 연한이 남았는데 그것을 뭐 1년밖에 안 된 버스를 갑자기 저상버스로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폐차하고 교체를 해버리면 그거는 심각한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사실 5년 내에는 100%다 저상버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신규로 증차되는 버스는 다 저상버스로 이렇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로 한 발 물러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내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하고 다음 이제 질문인데, 이게 저희가 버스 얘기도 했고 지하철 얘기도 했잖아요. 네. 대중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네. 서울시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4월부터 오를 전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300원을 올리는 인상안이 되게 유력하긴 한데 이게 8년 만에 인상이더라고요. 네. 에너지 쪽의 물가도 원체 많이 오르기도 해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알고는 있는데,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물가가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한데 이 교통비까지 오르게 되면은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지금 고물가, 고환율, 맞아요. 고금리 네.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이 힘든 상태인데 저도요. 저도 서민입니다. 저도 전세 대출을 다 받은 거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맞아요. 네, 뭐 남편 월급의 반을 이자로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난방비, 전기세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 대중교통 요금 올리는 거에 당연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이유는 제가 지금 마을버스 요금 중에 어린이 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마을버스 어린이 요금이요? 그래도 한 650원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300원입니다. 300원이요?
아직도 300원이에요? 어린이 요금이 10년 동안 동결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을버스는 많이 오른 적이 없었고 또 시내버스도 뭐 8년 만에 오른 건데 네. 사실 경기도 버스는 이미 1,450원이잖아요. 네네. 서울버스는 1,250원이고 맞아요. 네, 경기도 버스가 올릴 때 사실 같이 올렸으면은 이렇게 물가가 막 오를 때 올리지 않았어도 될 것을 느지막이 올리려고 하니까 그 폭이 좀 더 커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뭐 100원 올릴 거를 300원 올려야 되게 되고 이렇게 된 것 같고 또 계속 안 올리다 보니까 유가는 상승을 하고 물가도 상승하고 인건비도 상승을 하는데 맞아요. 이게 버스 회사들이 운영하기에 좀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좀 안전하게 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300원이 오르면 20일 출퇴근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한 12,000원 정도가 한 달에 오르더라고요. 한 달에 12,000원 정도? 네. 지하철 요금도 이번에 좀 오르게 됐는데 네. 뭐 그 부분도 사실은 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네. 수 있는 부분이겠죠. 지하철도 운임 손실이 굉장히 커가지고 항상 서울시에서 이제 예산을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8년 만에 인상이라고 하니까 저는 뭐 솔직히 좀 수긍이 되긴 하는데 좀 이런 부분들 같이 어려움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동차 리뷰를 하다 보면은 이 자주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어차피 우리나라 5030의 나라 아니냐. 네. 단속 구간에서 네. 좀 배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 같은 이 퍼스널 모빌리티 법규 위반을 해도 뭐 잡기가 어렵다. 네. 이로 인해서 사고 발생률이 높다. 제가 이번에 12월 말에 상정되어서 통과된 조례안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엄청 기네요. 네, 다시 한 번만 네, 밀어주세요.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입니다. 한땡땡의 블랙박스를 보는데 네네. 거기도 갑자기 나와가지고 날아가고 네, 이런 맞아요. 영상을 보면서 운전하면서 불안하실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한문철 변호사님. 네.